처음부터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짐작 하시겠지만 현미밥과 잡곡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어주세요. 비율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미와 현미 7:3의 비율로 섞으세요. 그리고 소주의 양은 물의 10에서 20% 정도의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잡곡들도 마찬가지로 백미는 70% 그리고 잡곡 비율은 30%로 잡아주시고 잡곡의 개수는 5개 이하로 섞어주세요. 너무 많은 종류의 잡곡을 섞을 경우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며 잡곡의 효능도 떨어집니다.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 선조들이 오곡밥을 드셨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현미밥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나 마실 술도 없는데 현미밥에 양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양보해야 될 첫 번째 이유로는 식감이 부드러워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드시는 현미밥, 건강에 좋은 것은 알겠는데 깔깔한 식감 때문에 먹는 게 딱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깔깔한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놀랍게도 알코올 성분입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식감이 거친 이유는 곡물의 껍질 속에 포함된 피트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알코올 성분이 이 피트산 성분을 일정 부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식감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또한 순수한 물보다는 알코올이 들어간 물은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빨리 끓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주를 넣고 밥을 하게 된다면 현미가 더 오래 끓게 되고 식감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밥을 지으면 밥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식에 맛술이나 알코올 성분 등을 넣어서 부드럽게 한다거나 잡내 제거를 할 때랑 마찬가지로 열에 의해서 알코올 성분은 날아가게 되고 당연히 술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곡밥이나 현미밥의 경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많이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현상을 지연시켜주기도 하며 풍미 또한 좋아집니다. 일단 이렇게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풍미도 좋아지고 밥도 느리게 딱딱해지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소주를 넣고 밥을 지을 이유는 충분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이유들은 부가적인 사항일 뿐입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에는 일반적인 흰쌀밥, 즉 백미밥보다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현미밥에 소주를 넣고 밥을 지었을 때 물로만 밥을 지었을 때보다 폴리페놀의 성분이 대략 17% 증가한다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소주를 넣고 밥을 해야 하는 더더욱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폴리페놀이라는 것이 무슨 효능이 있는 것일까요? 폴리페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항산화제는 이름 그대로 산화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세포 변질과 노화 그리고 염증 등 다양한 질병 상황에 대응해서 건강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단순히 소주를 넣고 밥을 지었을 뿐인데 이 폴리페놀의 성분이 17%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그냥 있는 것보다 17% 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폴리페놀은 일반적인 효능이 꽤나 다양합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습니다. 악성 종양세포에 대응하는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혈당 수치도 낮춰줘서 당뇨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라는 말에 어울리게 노화 방지 효능도 있습니다. 치매, 퇴행성 신경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인지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천식과 호흡기 질환 예방과 피부 트러블 개선 및 미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 만병통치하는 성분으로 보입니다만 그만큼 좋은 효능들이 많은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소주를 넣고 밥을 짓게 된다면 이렇게 좋은 성분이 증가하는데 소주를 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마신다면 기분은 좋아질지 몰라도 건강을 해치게 되는 소주, 이제는 밥의 양보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미밥은 혈당을 조절하게 해주고 심장질환의 위험도 낮춰주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 개선, 항암 효과 등등 장점들이 많지만 세상에는 역시나 100% 좋은 것만은 없습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 소화 기능이 극단적으로 나빠져서 심한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절대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권하지 않습니다.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현미가 소화가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아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잡곡이나 현미 같은 좋은 식품을 포기하고 백미로 흰쌀밥을 드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백미로도 일반적인 밥과는 다르게 건강에 좋은 밥을 만드는 두 가지 비법 재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강황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재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많은 유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백미밥도 이 강황을 넣는다면 아주 건강에 좋은 밥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강황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강황밥은 어떻게 지으면 되는 걸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강황가루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4인분 기준으로 3g 정도 넣어주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3g은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황밥을 할 때 후추를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후추 안에 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커큐민의 흡수율을 약 20배 정도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풍부한 커큐민 성분은 치매와 암, 염증 개선, 간 기능 개선 등의 좋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커큐민 성분은 뇌세포 활성화와 뇌신경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알츠하이머 연구센터에 따르면 강황의 꾸준한 섭취가 치매 발병률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작용들은 인지 능력과 기억력 향상 등 전반적인 뇌 기능에 도움을 줘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강황은 아까 소주밥과 마찬가지로 맛과 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니 딱히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의 연구에서 강황이 항암제 내성에 있는 암세포조차도 파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황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각종 염증성 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강황밥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 건강과 간 기능 향상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커큐민 성분은 간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간에 쌓여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줍니다. 이러한 효능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며 지방의 소화를 돕기도 합니다.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간세포의 회복을 돕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역시나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심혈관 건강과 소화 촉진,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좋은 강황도 마찬가지로 100%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강황이 좋다고 해서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복통이나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하루 섭취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강황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에서 10g 정도입니다. 그리고 강황은 혈액응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에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강황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맞고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강황과 아주 비슷한 울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울금은 차가운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비법 재료로는 녹차입니다. 보통 보리굴비를 먹을 때 녹차물에 밥을 말아 먹는데요.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물에 밥을 말아 먹을 수 없으니까 녹차를 넣어서 밥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밥도 강황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백미밥 4인분 기준으로 녹차 분말 작은 스푼으로 1스푼, 약 3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주밥에서 말씀드린 폴리페놀 성분이 일반 생수로 지은 밥과 녹차물로 지은 밥을 비교한다면 녹차밥이 약 40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폴리페놀이 어떻게 좋은지는 소주밥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녹차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도 잡곡과 현미 그리고 강황과 비슷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낮춥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며 체지방을 줄이고 비만을 예방해줍니다. 혈관의 건강을 도와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염증을 없애주는 항염증 효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에는 카테킨 성분이라는 게 있어서 암에 대항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카테킨은 세포 사멸을 유도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고 건강한 세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암의 성장인자의 몇 가지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암의 성장을 막고 암세포들에게 영양 공급이 되는 혈관의 형성을 막아서 암세포들을 굶겨 죽입니다. 혈당을 조절해주며 간 기능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나 다 비슷한 효능들이겠지만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작용들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녹차 또한 마찬가지로 부작용은 존재합니다. 역시 세상에 100% 좋기만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녹차에는 커피보다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먹는다면 불면증이나 골다공증, 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페인 성분에 약하신 체질이라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녹차의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몸속의 철분 흡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시다면 녹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혈관과 성인병 등을 예방하고 암조차도 예방할 수 있는 밥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과요불급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100% 좋기만 한 것은 없으며 100% 나쁘기만 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작은 성공조차 할 수 없을 것이며 운 좋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주식이며 항상 그냥 먹는 밥이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아주 약간은 신경 써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물론 세 방법 모두 장점은 비슷하지만 단점들이 조금씩 다르기에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밥을 지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자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주제로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